네, 한 주간의 대중문학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하재근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뭐 걸그룹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뭐 걸그룹이 워낙 뭐 네.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걸그룹이 많은 이유가 어디 뭐 때문에 그렇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게 소녀시대라든가 카라라든가 예. 이런 엄청난 시나리오 성공 사례가 나타나면서 예. 모든 기획사들이 너도 나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걸그룹에 이제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결과 이제 말하자면 과잉 중복 투자, 걸그룹 버블 현상 이런 게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네. 최근 들어서 조금 뭐 좀 심하다 네. 싶긴 했었는데 이 급기야 이제 지상파 방송에서 네. 금지 안무라는 걸 이제 만들었어요. 예, 거의 뭐 초유의 지금 조치 같은데. 금지곡 뭐 이런 것처럼 예, 3대 금지 안무라고 해서 예. 약간 좀 유치하긴 한데. 네. 어떤 예, 첫 번째. 어떤 동작들이에요? 무대에 눕지 말 것. 아. 예, 두 번째, 몸을 더듬지 말 것. 예. 세 번째, 의상을 열어젖히지 말 것. 이런 식으로 지금 금지가 돼서 레인보우 블랙 같은 경우에 미니 그 하이를 입고 무대에 누워서 이제 다리를 들어올리는 동작을 지금 네. 못하게 됐고 예. 또 달샤벳 같은 경우에는 가슴을 만지는 듯한 동작을 해서 예. 군부대에서 아주 열광적인 반응이 나타났었는데 네. 그거 지금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AOA 같은 경우에는 치마 지퍼를 열고 이렇게 다리를 보여주는 듯한 동작을 했었는데 네. 그것도 못하게 됐고 이거 이외에도 좀 굉장히 심한 동작들이 많았었는데 네. 앞으로 당분간 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방송사들이 아무래도 이제 방송이 좀 부적절하다고 이런 예. 결정을 내린 거겠죠. 그러니까 이 걸그룹 선정성 논란이 해마다 여름이 되면 네. 걸그룹이 이제 노출 경쟁이 붙으면서 여름에 항상 일어났었는데 네. 이번에는 겨울에 모든 걸그룹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섹시코드 경쟁을 하면서 정초부터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고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어찌 좀 긴 옷이고 이런데 네. 이게 트임이 좀 예, 과하게 있다든지 이런 올겨울에 것도 이 있다든지. 현상이 노출 자체로만 보면 사실은 그렇게 옛날보다 더 심해진 건 아닌데 네. 안무가 굉장히 성적으로 그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는 안무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네. 가정에서 보기에는 정말 민망하다 그런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된 결과 결국에는 이런 금지 안무라는 유치한 조치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직접 출연해서 뭐 이런 그 춤출 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안 하면 되는데 네. 기존에 만들어진 비디오물 같은 영상물 네. 같은 것도 이제 안 트는 건가요? 지상파에서? 어떻게 하는 일반적으로 요즘에 보통 이제 티저 영상이라든가 예. 뮤직비디오에서 굉장히 이제 성적으로 한번 논란을 일으켰다가 자극적으로 예, 좀 무대에서는 내보내죠. 조금 좀 얌전하게 했다가 예.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논란이 된 뮤직비디오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상파에서는 틀기가 어렵겠죠. 예, 자제하겠죠. 그런데 이게 또 한편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라는 네.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대중문화계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침해되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바로 선정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선정적인 영역은 앞으로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쪽 부분이 위축이 되면 뮤지션 어떻게든 튀어야 되니까 네. 선정적인 걸 못하게 되면 아무래도 콘텐츠의 질을 좀 더 정교하게 가다듬는 쪽으로 튀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은 또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K-팝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그런 느낌도 그리고 좀 사실 걸그룹이 좀 연령대가 어린데 이 네. 어린 친구들이 좀 너무 선정적인 춤을 추니까 좀 네. 보기에도 그렇더라고요. 걸그룹 같은 경우에 요즘에 미성년자가 굉장히 많고 예. 또 이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층 중에서도 미성년자가 많은데 자꾸 이렇게 성적인 코드를 내세우는 것은 아무리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방송사 측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걸그룹들도 뭐 어떻게 하면 더 좀 선정적으로 네. 뭐 선정적이라는 생각은 안 하겠지만 더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섹시하게 보일까 이런 네. 컨셉을 갖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안무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AOA 가수 이런 팀도 보면 네. 처음 나왔을 때는 밴드 같은 형식으로 기타 치면서 예.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별로 반향이 없었던 거죠. 예. 그런데 섹시 컨셉으로 바꾸니까 바로 반향이 오고 특히 군부대 같은 데서도 열광적인 뭐 군통령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오니까 예. 그러니까 걸그룹들이 너도 나도 결국에는 섹시 컨셉으로 내몰리는 예. 그런 구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못하면 어떻게 이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제 다른 생식 컨셉을 좀 잡아야겠네요. 그렇죠. 생식 컨셉을 못 하게 되면 예. 이제 저마다의 자기의 개성을 또 찾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어떤 표현의 영역이 개발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게 됩니다. 예, 예. 자, 이번에 극장가로 한번 가보죠. 요즘 뭐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뭐 30대 여성들에게도 이제 큰 인기를 끌고 네. 있는 뭐 예.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죠. 예. 예. 지금 뭐 극장가 저희도 맞죠. 다 봤습니다. 예. 겨울 왕국 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애니메이션 그 흥행 기록이 쿵푸 팬더 2가 500만 관객 이게 기록이었었는데 애니메이션 기록이죠. 애니메이션으로서는 예. 그런데 겨울왕국이 지금 650만 기존의 기록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예. 엄청난 돌풍이 불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역사를 열고 있다. 앞으로 이대로 가면 800만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지금 8억 6천만 정도 흥행이 나타나면서 디즈니 애니메이션 사상 역대 최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디즈니 애니메이션 역사에 네. 하나의 전기가 겨울 왕국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영화도 영화지만 이게 주제곡이 더 예. 좀 많이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주제곡도 지금 난리가 나서 네. 예. 시내에서 주제곡이 레리꼬인데 예. 레리꼬를 듣지 않으면 시내를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해보실래요? 레리꼬, 레리꼬, 막 이런 식으로 저는 음치라서 잘은 못하지만 예. 지금 이게 굉장히 인기라서 예. 우리나라 음악 차트 역사상 최초로 팝송이 국내 그 음원 차트 이른바 올킬이라고 불리는 네네. 모든 음원 차트 1위를 하고 우리나라 여자 가수들 사이에서 레리꼬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예. 지금 효린 씨, 에일리 씨, 뭐 손승연 씨 네. 수많은 가수들이 그 너도 나도 레리꼬를 부르고 그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네. 지금 레리꼬를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가창력을 검증받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 영화 OST가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는데 뮤지컬 애니메이션 OST가 빌보드 차트 1위를 한 것이 19년 만의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역사적인 현상이 겨울왕국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정말로 한 획을 그은 거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김연아 선수 이제 저 스케이팅 하는 모습하고 예. 이 저 곡하고 같이 이렇게 예. 편집을 해서 예. 뭐 이렇게 한 것도 상당히 지금 인기를 얻고 있어요. 겨울왕국이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끌다 보니까 네티즌들이 너도 나도 겨울왕국을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의 팬은 그 이 겨울왕국의 주인공 이름이 엘사인데 네. 엘사 연아 해가지고 또 김연아 선수를 합성을 한다든지 예. 또 김연아 선수 연기 모습에 레리꼬를 또 이렇게 깐다든지 아니면 또 요즘에 겨울 왕떡국이라고 해서 네. 떡국 이미지와 그러니까요. 겨울왕국을 합성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다양한 패러디 열풍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오랜만에 나타난 1990년대식 정통 디즈니 뮤지컬 애니메이션입니다. 일종의 복고인 거죠. 그러니까 90년대에 그 미녀와 야수라든가 인어공주 이런 걸 네네네. 봤던 30, 40 세대 여성들한테 지금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영상도 굉장히 아름답고 네. 음악도 좋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 지금 흥행 성적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이제 또 좀 화제를 바꿔볼 텐데요. 우리나라에선 트랜스젠더 미녀하면 하리수 씨를 일단 제일 네.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미스 유니버스 캐나다 대회에 참가했던 트랜스젠더 모델이 우리나라에 와서 성형수술을 했다고요? 예, 그게 좀 신기합니다. 예. 제나 텔레코바라는 예. 미스 유니버스 캐나다 예. 대회에 출전을 했다가 밴쿠버 결선 직전에 탈락했습니다. 네. 대회 이제 조직이 측에서 주최 측에서 남자인데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성전환 수술을 알게 된 거죠. 남자인데 왜 여자들이 나오는 대회에 나온 것인가라고 네. 해서 탈락을 시켰더니 캐나다 네티즌들이 분노해서 이것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다. 아. 이미 수술했으니까 여잔데 예. 왜 남자라고 하느냐라고 해서 탄원서만 2만 장이 접수가 되고 인터넷에서 굉장히 여론이 안 좋게 된 결과 결국 대회에 출전을 하게 돼서 네. 미스 유니버스 캐나다 탑 10위 그러니까 총 12명 예. 안에까지 올라간 제나 텔레코바라는 사람이 네. 얼굴 성형 수술을 하는데 한국에 와서 했습니다. 언제 와서 한 건가요? 지난 12월 달에 예. 한국에 와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큰 수술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분야 최고의 의사가 있는 곳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한국에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형수술이 정말 세계적으로 이제는 유명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성형수술 분야가 우리나라의 전략 외화를 벌어들이는 전략 네. 분야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느낌이 들고 제나 텔레커버가 또 한 얘기가 예. 한국의 뛰어난 성형 기술 덕분에 전 세계 미녀들이 한국으로 올 것이다 네. 이런 얘기도 했을 정도니까
정말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성형 열풍이 오죽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 성형 의사들은 예. 세계적인 스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워낙 손재주들이 좋으시니까. 예, 젓가락 문화를 비롯해서 그렇다고 우리나라 또 그러죠? 예. 손재주도 굉장히 네. 좋죠.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